처음에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잡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끓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등급을 만들려면 당연히 몇 가지 전략이 있죠. 일단 시험 기간 중에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문제를 풀지 말고 한 5분이나 10분을 투자해가지고 문제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세요. 철저하게 전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는 어느 틈엔가 1등급에 도달해 있다. 교대 인근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GS 로드맵 컨설팅이라는 양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형범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가 가장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잘 잔 상태에서 머리가 좀 맑아지고 책을 본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효율이 좀 높아지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는 시간에 관계없이 잠을 청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용한 시간, 주변에서 이제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 좋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동영상 같은 것들이 발달하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계속 시청을 하게 되면은 집중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특히 뭐 쇼츠라든가 짤막짤막하게 재밌는 부분만 이렇게 편집이 돼서 올라오는 것들 보다 보면 정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아주 쉽게 빠져들어 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위험도 실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아니면 뭐 습관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데 수학 공부는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해서는 사실 효율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수학은 평소에 역량껏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되 시험 기간 중에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초조함에 쫓겨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이거 뭐 외워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게 서둘러서 풀어가지고선 제대로 풀기도 어렵고 그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핵심적인 걸 딱 제대로 음미하면서 푸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높은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오히려 평소에 공부했던 실력대로 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권하고요. 그래도 뭐 수학 공부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 기간에는 교과서에서도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핵심이니까 쉬운 문제라도 어떤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는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에는 오히려 이제 암기 과목 위주로 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더라. 그런 경험이 저의 경험이고요. 암기 과목도 핵심 노트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중요한 대목을 뽑아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커닝 노트를 만든다? 그런 느낌으로 핵심 중에 핵심만 골라서 처음에는 중요한 거 다 대충 적어서 A4지 한 장으로 정리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걸 다시 줄여가지고 손바닥만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핵심적인 키워드나 뭐 이런 것들을 농축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과정 그걸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험 기간 중에는 지문이 될 수 있는 교과서의 뭐 핵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리내서 읽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집중이 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때 어떤 소설을 그 마저 읽고 공부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 유난히 어떤 영화가 보고 싶다라든가 게임 요만큼만 더 하고 공부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것에 시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뭔가 전반적인 긴장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정신활동은 더 집중이 잘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죠. 시험에 집중하고 아니면 바로 내일 봐야 될 과목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더 집중이 잘 되는 딜레마 같은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전반적인 시험 기간에 대비한 자기 나름대로 박자랄까 리듬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시험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느슨해진 그래서 결국 시험은 좀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좀 더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강도를 높이게 되면 부족한 느낌이 드니까 좀 서두르는 마음도 있고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던 경험도 납니다. 그래서 시험이 뭐 한 달쯤 남았다면 다른 과목은 좀 제껴두고 평소에 잘 안 풀렸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길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긴 지문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읽으면서 호흡이 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시험 기간이 촉박하게 다가오면 암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공부를 잘 맞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 보기 1시간 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시험 보기 바로 하루 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하루 전에 어떻게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심히 공부를 하되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은 잠을 좀 잘 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머리가 맑은 상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내가 뭐 먹는 것도 시도치 않고 수면 관리도 잘 안 돼가지고 막상 시험 기간 내에 몸살 감기를 앓는다든지 두통에 시달리고 이러면 이제 시험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기 전 한 달 전부터 박자를 잘 맞춰서 먼 기간 내는 느긋하게 하지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공부를 좀 여유 있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공부를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에 맞는 계획을 잘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 하루 전날이나 아니면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자기 멘탈을 좀 잘 관리하고 거기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직전까지 아주 집약되어 있는 아주 잘 농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익히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더니 미리 골라놨던 키워드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탁탁탁탁 보이게 되면 내가 시험 준비를 제대로 적중한 게 아닐까 하는 안도의 감이랄까 아니면 자신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시험 기간인데 컨디션에 대해서 걱정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기말고사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친구가 뭐 상당히 원래 머리가 좋고 공부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문제 하나 풀기도 어렵고 뇌가 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점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실력 발휘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커피, 에너지 드링크 그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차가 많이 막히고 막 졸리면 하나 가지고 있다가 마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늘 좀 찝찝하죠. 이 문제 되는 거 아닐까? 불가피하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컨디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든가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든가 잘못하면 수면 패턴을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잠을 못 잤다. 의존성 같은 것들이 생기고 오히려 피로를 더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대 음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유명한 제로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건강 공부 음료가 학생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카페인,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도 완전히 없는 첨가되지 않은 여기에 임상 검증된 누트로픽 성분, 비필린 그리고 두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콜린까지 함유하고 있고 실제 백화점이라든지 약국에 입점하기도 했고요. 장시간 공부하거나 스트레스 많은 시험 시즌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공부 습관의 핵심도 결국 지속 가능한 집중력 관리에 있습니다. 퓨어 포커스는 건강함과 신뢰성 두 가지 모두 잡은 제품이라 적극 추천합니다. 올해 2학기 기말고사 시즌 단순히 공부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두뇌 컨디션까지 생각한 습관 관리가 결국 성적과 체력까지 모두 챙기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개인적인 경험은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자고 나면 머리가 좀 깨끗해졌달까? 저것이 있고 일어나서 편안하게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밤에 머리가 뒤에 엉클어진 상태에서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더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한두 시간 동안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유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에 아무래도 좀 추상적인 아니면 평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던 그런 것을 이제 만약에 떠올린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특별한 노트에다가 메모를 했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머리가 좀 신선하다고 느낄 때 이제 다시 들여다 본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에는 오히려 소리 내서 읽는 공부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소리를 내게 되면 볼을 통해서, 뼈를 통해서 자기 귀에 가장 확실하게 청각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읽는 과정은 시각을 동원해서 텍스트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머리가 명석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의식에다가 어떤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특히 제 주변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교과서의 이제 본문을 좀 반복해서 읽어서 뭐 외우는 훈련을 했다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만나는 멘티들에게도 잘 안 될 때는 영어 교과서 아니면 아주 좋은 문장이 들어있는 영어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어봐라. 10분, 20분 뭐 그런 걸 하다 보면 머리가 좀 정돈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좀 더 사고력을 필요하는 머리 상태로 돌아가는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약간 식곤증을 느낀다든지 머리가 좀 복잡하든지 그러면 사실 원래는 쉬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영어든 국어든 텍스트를 읽는 활동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는 수학 전공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수학 1등급을 만드는 거에 대한 요령이랄까 핵심적인 테크닉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있어요. 1등급을 만들려면 당연히 몇 가지 방법 아니면 전략이 있죠. 1등급이 되려면요 소위 킬러 문항이 되게 한 두세 개 있거든요. 두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22문제는 상당히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100분 시간이 주어지면 뭐 20분 뭐 30분 내에 그 나머지 킬러 문항을 제한 두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빨리 풀고 자기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고 한 번 정도는 내가 혹시 설치하지 않냐 이렇게 딱딱딱딱 챙겨볼 정도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2등급, 3등급 정도의 수학 점수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가능한 영역이에요.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수능 문제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를 하면 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뭐 40분 내에는 나머지 22문제, 21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문제 혹은 3문제 정도는 킬러 문항을 가지고 충분히 20분, 30분을 읽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해보고 이래서 풀어내면 만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1등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능에서 출제된 수학 문제를 보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되어서 킬러 문항 두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빠르면 20분, 30분, 40분 적어도 뭐 50분 내에는 다 해결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킬러 문항을 가지고 15분, 20분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을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만점은 어려운 거고요. 적어도 1등급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수준의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막연하게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능 정도의 기출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시간 관리를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내가 진짜 2점짜리, 3점짜리 아니면 4점짜리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난이도 차이가 있으니까 중간 수준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에 해결하는가를 보고 괜히 뭐 밀어놨다가 나중에 답지에다 옮겨 적다가 뭐 실수를 했어요 아니면 뭐 시간이 부족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문제들은 이제 정확하게 답안지에 미리 표기를 해놓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준비들은 고3 정도 되는 친구들은 다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이 대개의 경우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단계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군데라도 이제 막히면은 문제 푸는데 실패하는. 그래서 한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뭐 20분, 30분을 썼는데 그 문제를 결국 못 풀었다. 그러면 이제 애써서 내가 아껴둔 100분 중에서 상당한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요령을 얘기해 줍니다. 일단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문제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세요. 문제를 풀지 말고 한 5분이나 10분을 투자해가지고 이건 풀만한 문제. 이건 좀 어렵네. 이거 잘 모르겠네. 요거는 좀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을 텐데 쉽지
쉽진 않네. 뭐 그런 문제를 표시를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쉬운 문제는 동그라미, 시간만 있으면 풀 것 같은 문제는 세모, 어렵다 하는 문제는 뭐 네모를 쳐놓는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라는 거죠. 마음이 급한데 아니 문제는 안 풀고 그래 문제를 평가하는 작업을 5분이라고 쓰라고 그런 적이 조금 하기 좀 이거 자꾸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5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문제부터 풀어라. 그건 되게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정말 답안에 확실하게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 네모를 친 이건 좀 내가 잘 모르는 문제라는 걸 처음부터 건드리면 안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푸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물론 뭐 아주 실력이 대단한 이제 친구들이야 뭐 1번부터 쫙 풀어서 25번 뭐 23번까지는 그냥 물 흐르듯이 푸는 친구가 있겠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래서 동그라미부터 푼다. 그 다음에 네모 문제는 어차피 이거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그 차이를 안 맞는다. 그럼 나머지 세모 문제, 시간만 있으면 풀 것 같은 문제를 집중해서 푸는 게 맞죠. 자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남은 시간을 보면 네모 문제가 몇 문제가 될지 그러면 그 네모 문제를 다시 한번 평가해요. 왜냐면요 시간만 주어지면 풀만한 문제를 풀다가 보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거였지. 그랬다 해결해서 답이 딱 떨어지면 내 생각이 맞. 그 짧은 시간에도 내 머리가 그만큼 잃어버렸던 중요한 원리라든가 개념이 장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 못 풀 문제,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는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남았다. 그럼 10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여유가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또 한번 그러니까 2차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모 문제 중에서도 두 번째 평가했을 때는 동그라미가 된 문제를 또 푸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세모 문제를 또 푸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평소에 한 2등급, 3등급 나오는 친구라면 킬러 문항 두세 개만 남기고 다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항의 난이도하고요 나머지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 점수는 4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100분이라 주어진 시간에 내가 좀 자존심을 부려가지고 나는 킬러 문항 그런 거 없어. 다 풀 거야. 그래가지고 킬러 문항을 풀느라고 20분, 30분 써버리면 나머지 문제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칠 수 있는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시작 딱 되면 5분 경우했던 10분까지를 투자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평가하세요. 풀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를 2차 평가를 해서 거기서도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시간을 가지고 풀면 풀어 하는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어느 팀인가 1등급에 도달해 있다. 철저하게 전략으로 아니면 시간 관리로 집중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선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는 치열한 시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집중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중력을 끌어올리려면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돼. 말하자면 어떤 특정 과제를 내가 풀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뒷받침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난 뭐 이 문제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할까. 강렬한 의지라는 것이 그것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고도의 집중력도 잘 안 나오겠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보았던 동의했던 그 집중력의 방법은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가라앉히는 잡생각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끝없는 잡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끓어 오르는 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누구나 그렇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혼탁한 물이 가만 놔두면 앙금이 가라앉듯이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데 잡생각이나 잡음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행위는 도움이 안 되겠죠. 아예 좀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심심하니까 뭘 본다든지 재밌는 동영상을 튼다든지 이거 안 되죠.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하고 그 조용한 시간 뭔가 자기의 생각을 흔들어내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졸립대요. 졸리면 가수면을 취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대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자리 깔고 자버리면 안 되고 의자에 앉아서 약간 꾹뻑꾹뻑 졸은 듯한 뭐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좀 또렷해지는 그런 이제 시점이 있고 그때 뭔가 자기가 공부해야 될 주제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진짜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쭉 이제 상승 곡선을 오르면서 상당히 고도의 집중력까지 도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제 오히려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이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사실은 고민을 하고 계속 두 번, 세 번 도전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려운 문제가 탁 나타나면 그게 이제 벽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도움닫기를 해서 박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머리는 실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머리가 깨지지는 않는다. 겁을 내지 말고 어려운 문제에 박치기를 하세요. 박치기를 하는데 벽에다 머리를 가만 갖다 대고 누른다고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후퇴를 해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박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약간 리듬이 필요하달까. 그래서 뭐 말하자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보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또 거기서 물러나가지고 잡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잡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끝없이 또 떠오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박치기를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 벽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단계 쫙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요 정도 수준은 내가 언제든지 해결해,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